리모컨 하나로 40년 부부가 갈라섰습니다. 저녁 9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전쟁의 시작이었고 그 작은 플라스틱 물건이 평생을 함께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겠다는 남편과 드라마를 보겠다는 아내, 단 하나의 TV 앞에서 둘의 인생은 점점 엇갈려만 갔고 결국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40년 결혼 생활이 리모컨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부엌에서는 냄비, 뚜껑 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냉장고 문을 열며 투명한 유리 용기에 담긴 간장게장을 꺼내 들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도연 씨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야. 오늘은 기분 좋게 저녁 먹겠네. 그녀는 게장을 조심스럽게 접시에 담으며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렸고 밥그릇과 국그릇까지 가지런히 놓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도연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오래된 기계식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명숙의 부름에 도연은 신문을 접으며 손목 시계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8시 55분이네. 밥 빨리 먹어야겠어. 그는 식탁으로 걸어가며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밥 먹는데 10분이면 충분하니까 9시 정각에는 뉴스를 틀 수 있겠군. 도연은 자리에 앉자마자 젓가락을 들었고 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명숙의 손은 이미 TV 리모컨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첫사랑의 약속 결말 방송하는 날이에요. 주인공이 드디어 기억을 되찾는데요. 명숙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봤는데 오늘 못 보면 안 돼요. 도연은 밥을 입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도 그랬잖소. 대체 며칠째 기억 찾는다는 거요? 그 드라마 주인공은 건망증이 아니라 기억상실증인가 뭔가. 명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드라마는 원래 그런 거예요. 당신은 이해를 못해.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9시 뉴스를 40년 동안 봐왔어. 하루도 거른 적이 없단 말이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사람이 사는 거 아니겠소? 명숙은 리모컨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도 이 드라마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거르고 봤어요. 오늘이 마지막 회라니까요.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리모컨으로 향했고 잠깐의 실랑이 끝에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TV 전원이 뚝 하고 꺼져버렸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밥상 위에는 맛있는 반찬들이 가득했지만 두 사람 모두 식욕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고 평소라면 도연이 좋아했을 간장게장도 오늘은 그냥 반찬일 뿐이었습니다. 명숙은 밥을 입에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뉴스밖에 몰라요. 사람 사는 이야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라고요. 도연은 국을 떠먹으며 대꾸했습니다. 현실이 더 중요하지.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그게 사람 사는 이야기요. 드라마는 다 꾸며낸 거 아니오? 명숙의 눈에 서운함이 어렸습니다. 당신한테는 내 즐거움이 꾸며낸 것처럼 보이는구나.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각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도연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명숙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의 TV는 꺼진 채로 남아 있었고
그 앞을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밤은 그렇게 길어졌고 40년을 함께한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명숙은 부엌에서 황급히 나왔습니다. 어머, 지우야. 무슨 일이야? 지우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싸우셨죠?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명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당신 아버지가 성질을 내서 그래.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도연이 나왔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니까 당신 어머니가 좀 양보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 지우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두 분 대체 뭐 때문에 싸우신 거예요? 명숙과 도연은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리모컨. 지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리모컨이요? 리모컨 하나 가지고 이 나이에 싸우세요? 도연은 팔짱을 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TV를 두고 구시에 뉴스를 볼 거냐, 드라마를 볼 거냐의 문제란다. 명숙도 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맨날 뉴스만 양보했어. 이번에는 내 차례야. 지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두 분이 리모컨 하나로 나라를 두 개 만드시네요. 남편 동민이도 주말에 올게요. 같이 해결책 찾아봐요. 도연과 명숙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각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저녁 식탁에는 네 사람이 둘러앉았고 가운데에는 문제의 리모컨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민은 노트북을 펴며 웃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거 해결 못할 것도 없어요. 도연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 생각을 들어보세. 시간을 정해서 나눴으면 되지 않겠소?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뉴스, 그 다음은 드라마. 명숙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드라마는 9시 정각에 시작해요. 9시 반이면 이미 절반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30분짜리예요? 지우가 중재안을 냈습니다. 엄마, 요즘 다시 보기 서비스 있잖아요.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면 되잖아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느낌이 달라. 실시간으로 봐야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도연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뉴스는 실시간으로 봐야 의미가 있어. 어제 뉴스를 오늘 보면 그게 무슨 뉴스요? 동민은 머리를 극적이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때 창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모컨 2개 사면 안 되나? 옆집 김씨 할아버지였습니다. TV도 2대 사고. 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TV 2대를 놓을 공간이 어디 있다고. 명숙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얼마나 좁은데. 회의는 결렬되었고 리모컨은 여전히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거실로 조용히 나가 리모컨을 집어들었고 신문 더미 아래에 리모컨을 깊숙이 숨겨놓았습니다. 이제 누가 이기나 보자.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사이 명숙도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앱스토어를 열었고 TV 리모컨 앱이라는 걸 찾아 설치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것도 다 있네. 명숙은 앱 사용법을 익히며 혼자씩 웃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고 도연은 자신만만하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신문 더미 아래에서 리모컨을 꺼내며 명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찾았소. 뉴스 보겠소. 그는 리모컨으로 TV를 켰고 화면이 켜지는 것을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돌리려는 순간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드라마 채널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도연은 당황하며 리모컨 버튼을 연타했지만 채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짜잔, 요즘은 이런 것도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TV를 조종할 수 있다고요. 당신 그 낡은 리모컨은 이제 소용없어요.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비겁한 거 아니오? 명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략이 필요한 법이죠. 도연은 리모컨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좋소, 이건 전쟁이오. 이틀 뒤 저녁, 두 사람의 리모컨 전쟁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도연은 스마트폰 앱을 차단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명숙은 도연이 숨겨둔 리모컨의 배터리를 빼버리는 작전을 썼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두 사람은 서로 채널 주도권을 빼앗으려 했고, 리모컨과 스마트폰을 동시에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TV 화면은 뉴스와 드라마 사이를 빠르게 오갔고, 스피커에서는 두 방송의 소리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도연은 소리쳤습니다. 이러다 TV가 고장 나겠소. 명숙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양보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버튼을 누르는 순간 TV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고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TV 스탠드가 흔들리더니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위험해. 지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TV는 앞으로 넘어지며 바닥에 떨어졌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고 깨진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젠 내 낙도 사라졌네. 3개월 동안 봤던 드라마 결말도 못 보고 도연도 멍하니 TV 조각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매일 뉴스 보면서 세상과 연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지우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두 분 다 화면에만 의지했지 서로를 안 보셨어요. 40년을 함께 사셨는데 TV 하나가 더 중요했어요? 도연과 명숙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명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도연의 얼굴에는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TV가 사라진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아침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고 명숙은 오랜만에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40년 동안 저녁마다 TV를 켜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화면 없이 시간을 보내려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연은 신문을 읽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하면 명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이 기사 좀 보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은 TV를 안 본다는군. 명숙은 책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TV 없이 사는 젊은 사람들이 된 건가? 둘은 웃었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졌고 도연은 명숙에게 예전 교단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명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얘기가 드라마보다 재미있네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도연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그때가 참 좋았지. 명숙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다녔던 얘기, 첫 데이트 때 도연이 얼마나 긴장했었는지에 대한 얘기. 도연은 그 얘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당신도 그때 기억하고 있었소?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기억하죠. 드라마 주인공처럼 기억을 잃지 않는 한.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퍼졌고 TV가 있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가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말 저녁 지우와 동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부모님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싸우지는 않으시죠? 도연과 명숙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괜찮아. 동민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영상 하나쯤 같이 보시는 것도 좋잖아요. 제가 좋은 거 하나 준비했어요. 그는 태블릿 화면을 켜며 영화를 검색했습니다. 이거 두 분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의 휴일이요. 흑백 영화지만 정말 명작이거든요. 화면에는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등장했고 오래된 로마의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명숙은 화면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 영화. 나 이거 처음 데이트 때 봤는데.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그때 극장에서 봤지. 당신이 영화 보면서 울었잖소. 명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눈물 훔치던데요? 안 본 척했지만 다 봤어요. 네 사람은 태블릿 화면 앞에 모여 앉았고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은 작았지만 그 속의 이야기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 명숙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리모컨 싸움 같은 거 없었죠? 도연은 명숙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서로 얼굴만 봐도 좋았으니까.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동민에게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저렇게 다정하실 수도 있는데. 동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도연과 명숙은 전자제품 매장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추천한 작은 TV를 보고 있었고 판매원이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크기도 적당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요즘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입니다. 도연은 명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너무 큰 것보다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TV는 다음날 집으로 배송되었고 기사님이 거실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도연은 새 리모컨을 손에 쥐었고 명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리모컨을 명숙에게 건넸습니다. 오늘은 당신 드라마부터 봐요. 명숙은 놀라서 도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요? 뉴스 안 보셔도 돼요?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뉴스는 내일도 하니까. 당신 드라마는 오늘 놓치면 끝이잖소. 명숙은 리모컨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대신 드라마 끝나면 뉴스 같이 봐요. 당신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고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마침내 기억을 되찾았고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사랑과 재회했습니다. 명숙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남는구나. 도연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명숙은 리모컨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뉴스 보세요. 도연은 채널을 돌렸고 저녁 9시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앵커가 화면에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을 맞아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이어온 한 부부의 인터뷰인데요. 이 부부는 오랜 시간 함께하는 비결로 서로를 존중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꼽았습니다. 화면에는 나이든 부부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도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작은 일로 다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 손을 잡는 것, 그게 더 소중한 거죠. 명숙은 그 말을 들으며 도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도연도 명숙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많은 부부들이 각자의 스마트폰, 각자의 화면에 빠져 대화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화면이 아닌 서로의 눈을 보며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도연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부부 말이 맞소. 우리도 한동안 화면만 보고 서로는 안 봤지.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뉴스를 끝까지 함께 시청했고 TV를 끈 후에도 한참 동안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다가 문득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리모컨이 어디 갔지? 소파 쿠션 사이를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고 TV 선반 위도 살펴봤지만 없었습니다.